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12일부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서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단계, 월요일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는 두 사람만 모임이 가능하고 세 사람부터는 모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터널 끝이 보인다. 또 방역 우수 사례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정책 수단을 쥐고 있는 정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지,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도 전부 그런 기사들입니다.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토요일 밤부터 빠르면 오후 수도권 3인 모임 금지될 듯 이런 기사들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톱을 장식을 했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자, 그런 분석 기사도 많습니다. 국민일보 사면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가 방역 놓친 청와대, 그리고 방역 기획관이라고 김호란 씨 또 임명을 했는데 임명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그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조간에 많이 실렸습니다. 자, 정치기사 중에서 오늘 조간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전면 인터뷰입니다. 와이드 인터뷰.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인터뷰한 기사는 많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와이드 한 면을 통틀어서 일면 사이드 톡과 한 면을 통틀어서 한 인터뷰는 이 경향신문이 처음으로 했는데 일면 사이드 톱으로 다뤘고 또 6면을 다 틀어서 일문일답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상당히 그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동안 단편적으로 윤석열의 입장이 나왔었죠. 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느냐, 부인의 줄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모 사건 다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총망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비교적 소상히 이런 문제들에 본인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으로 본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해유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거래를 하자는 그런 제안까지 있었다. 이것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5가지 윤석열을 둘러싸고 의문점이 있었던, 좀 미스터리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면 경향신문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대권주자 윤석열 인터뷰, 추미애와 동반 사퇴하라, 다양한 압박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뜻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두 사람이 1년 동안 충돌할 때 동반 사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문재인의 지시로 두 사람이 동반 사퇴하라는 그런 압박이 들어왔지만 일종의 거래죠, 거래. 딜을 했는데 본인은 정권 수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6면의 전체 한 면을 통틀어서 밑에 광고도 없이 이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 기사를 한 면, 6면을 다 할애를 해서 실었죠. 그런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만 제가 포인터를 딱딱 집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뷰한 박주연 기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달변이다. 이렇게 감상을 이야기했고, 재벌 총수들, 박근혜, 이명박, 정몽구 같은 재벌 총수들, 이재용 다 구속시킨 사람이지만 이외로 눈물도 웃음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면에서 소개해드린 이 내용, 추미애와 동반 사퇴, 다양한 압박, 문 대통령 뜻이었다고 봐야겠지.
자, 압박이 있었고 해유도 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추미애와 갈등 당시에 이 동반 사퇴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의 지시였다고 본다. 자, 이 내용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징계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을 해왔는데 그건 대통령 뜻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나에게 사퇴 압박을 했지만 본인은 결국은 그 권력 수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버텼다.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퇴를 했죠. 올 3월 달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한 진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그 전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배공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을 안 시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윤석열 사단이었던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을 자천됐던 검사장들을 다시 일선에 복귀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대검에서 윤석열을 포위를 하고 있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을 비롯해서 친정권 인사들을 다른 데로 발령내주겠다. 자, 그런 이제 딜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딜이 들어와서 그런데 본인은 결국은 배공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당사자. 왜 그러냐면 배공규가 왜 문재인 정권에서 막았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수사가 청와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로 들어오는 수사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공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당신 뜻대로 한동훈도 복귀시키고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거절을 해서 그때부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이야기가 나들고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그동안 며칠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네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을 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자, 검수완박이 그때 당시 무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또 민정수석이나 법무부나 민정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복심, 자기 대권 주자로 불렸다가 지금 대법원 드루킹 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됐죠. 자, 그렇게 했던 김경수가 추진을 했다. 김경수가 추진을 하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물러나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떠났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21년 7월 24일까지 원래 이번 달 24일까지가 임기였죠.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굉장한 압력에 더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과 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한동훈 복귀하고 대검의 간부들 해산시키고 그거죠. 그런데 월성 원전 수사팀의 배공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내가 결국 재가를 해버리니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도 배제하고 패싱하고 검찰 대검 검사장급 인사를 그때 1월에 단행을 해버렸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린 인터뷰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의겸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때 당시 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 씨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조국을 윤석열이 표적 수사를 했다. 왜 이 조국을 표적 수사를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번이나 면담을 요청을 했다.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 사모펀도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봤는데 조국은 정말 나쁜 놈이다. 조국 수사를 앞두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주변에 조국은 정말 나쁜 놈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독대를 2차례나 요청을 했다.
이것이 김의겸,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김의겸의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반박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적 없다. 분명히 잘라 말했는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뭐냐면은 자, 김의겸이 그런 주장을 했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윤석열이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독대 요청을 청와대에 2차례 했다. 사실이냐? 이렇게 이 박주연 기자가 물어봤죠. 그러니 윤석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년 동안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승진을 했죠. 그 보수정권을 수사한 그 공으로 그 2년 동안 조국이 음으로 양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리고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고 이재용 구속되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마저 사상 초유의 사법 처리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나타나고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국 저 뒤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앉아있던 조국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적폐몰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막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했는데 내가 검찰총장으로 바로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을 마치고 검찰총장 되자마자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조국을 나쁜 놈이다 하고 임명하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겠느냐? 이 반박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19년이죠. 그때 휴가였는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고 조국 딸 논문 제1제작권 이것이 처음에 막 촉발이 됐죠.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조국 장관 의혹들에 대해서는 휴가 중에 처음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획 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윤석열이 조국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의 기획 사정을 했다, 기획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야. 제일 처음에 터져나온 딸 조민 씨 그 논문에 1저자로 올린 이야기, 또 사모펀드 이야기 이것은 내 휴가였는데 휴가 때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기획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이 그때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들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전해드렸고 네 번째 제가 다섯 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또 관심이 쏟는 것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죠. 국민의힘 입당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당이나 경선 전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입당 문제는 지금 내가 논할 문제가 아니어서 아니다. 뭐 경선 그러니까 내가 입당 문제도 논할 계제가 아닌데 경선이고 뭐고 일체 생각을 안 한다. 뭐 단일화 이런 생각 안 한다. 자, 계속 이 입장입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나는 국민이 소환을 했기 때문에 한 달, 2주나 한 달 민생 탐방을 하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하겠다. 이 입장을 계속 본인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의 정치 스케줄을 본인들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대표는 8월 말 경선 열차 떠나기 전에 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종인은 아니야 11월까지 그냥 혼자서 가다가 후보 단일화 할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왈가왈부하지만은 윤석열 입장은 확고합니다. 입당 문제는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경선이고 뭐고 일체 생각을 안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처가 사건이죠. 지금 좀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는 장모 구속 법정 구속 사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뭐 이른바 줄리 논쟁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묻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또 대검은 김호수의 대검은 장모의 모해 위정 의혹, 그때 뭐 정대택 씨와 소송을 벌인 그 의혹에 대해서 지난 1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장모 문제는 판에 박힌 대답을 그대로 합니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뭐 공평하게 돼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장모가 구속됐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원론적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자, 그런데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를 합니다. 옹호를 하고 그 전에 본인의 프로필에 뭐 애처가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놨죠.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 김건희 씨와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 편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간에 자신을 두고 놔두는 소문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자, 윤석열 대답은 이렇습니다. 친여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떠도는 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자, 집사람은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도 했고 대학의 초빙 교수, 겸임 교수도 했다. 그리고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싫어한다. 그런데 무슨 줄리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선생도 하고 대학 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석사학위도 2개나 받고 또 박사학위도 있다고 하죠.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자, 그런 사람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술집에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모와 대립해온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9년간 주장해온 이야기들을 지금 짜깁기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에 난 것들이 많다. 정대택 말 믿지 마라. 그런 적 없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부친상을 당한 최영석 전 감사원장 빈소를 조문을 했죠. 그래서 최영석 전 원장과 나중에 일종의 라이벌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제 조문 현장에서 만나는 장면을 오늘 조간에서 대법원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유교 영웅 최영석, 예비역 해군 대령 별세 아들 최재형의 대한민국 밝혀라 이런 유죄를 남겼다. 자, 그 기사였고, 사진은 윤석열과 최재형이 어제 빈소에서 만나는 사진이죠. 어쨌든 최재형은 이 절차가 끝나면은, 장례 절차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지난 6일에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미 비공개 회동을 해서 서초동에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했다. 그것도 지금 뒤늦게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은 저 삼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봤다. 또는 8월 말에 입당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윤석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문정부 비판, 보수 입장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외연 넓히기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일보는 최재형은 빈소정치, 그리고 윤석열은 식사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사를 사면에 같이 실었습니다. 빈소정치로 데뷔한 최재형, 윤석열과 45분 서먹한 만남을 가졌다. 45분 동안 만났는데 서먹하죠. 빈소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건데 좀 서먹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고, 아래는 윤석열이 여러 사람과 식사정치를 하면서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하는데 너무 편향됐다.
그러니까 반문 쪽의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좀 만나는 것 아니냐. 원래 그거야 뭐 본인이 반문을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최재형 정치 선언 후 하루 만에 부친상을 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조문을 받았고 이준석, 김기현 원내대표죠. 김동연 쭉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동행, 급물살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그 최재형 원장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문재인도 조화를 보냈다. 그래서 빈소 정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식사 정치는 지금 계속 원희룡, 권영세, 안철수 이어서 김영환 만났는데 출사표 후에 정권 비판 인사들과 이딴 회동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정책 때리기에 집중을 하는데 비전은 못 보여준 것 아니냐. 그리고 비문들만 만나는 편식을 하고 있다. 자, 식사 정치를 하는데 비문 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기사입니다. 자, 민주당도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그 한국경제 6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좀 주춤하고 있죠. 김부선 씨와 뭐 연루된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꺼낸 뭐 바지 이야기, 바지 다시 내릴까요 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역풍을 맞고 있으면서 주춤하는데 그 사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다시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협공당한 이재명 주춤하는데 친문업원 이낙연 맹추격.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리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전방위 로비 사건, 그 법조계, 뭐 검찰, 그 다음에 언론계, 정치권까지,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이 박용수 특검팀에 대한 어떤 뇌물 제공 의혹, 이런 것이 또 불거져 있죠. 오늘 조간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가짜 수산업자가 주선한 검사 골프 회동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사립대 전 이사장이 냈다. 자, 이 사립대가 그때 곤란을 겪고 있었죠. 옵티머스 판매 중단으로 사립대 투자금 120억 날릴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부장검사와 같이 골프 회동을 했고 그 비용을 사립대 이사장이 냈다. 그래서 청탁 여부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무슨 뭐 수산업자에게서 선물 받고 이런 것이 논란이 됐는데 그건 단순히 선물만 받았겠느냐, 어떤 대가가 있었지 않느냐.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부장검사가 골프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립대 전 이사장이 어떤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또 수산업자의 수법, 그러니까 게임을 벌인 뒤에 골프채를 상품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 걸어놓기를 쭉 가짜 수산업자가 했다. 여기에 부장검사도 걸리고 언론계도 기자들도 엮이고 또 박용수 특검 주변에 전부 합쳐서 4사람이, 박용수를 포함해서 4사람이 이 뇌물성 어떤 선물 같은 것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오늘 인터넷판에 박용수 특검이 정유라가 성마에 사용한 말을 삼성으로 받았다고 해서 뇌물로 단죄를 했죠. 그런데 그건 말인데 같이 이 말은 아니지만 자동차, 포르쉐로 박용수 특검이 역습을 당했다. 정유라 뇌물죄로 걸었는데 본인은 포르쉐로 뇌물성 선물 아니냐. 그래서 역습을 당하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 줄줄이 뇌물죄를 걸었죠. 이재용 또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으로 경제공동체,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하면서 뇌물죄로 걸었죠. 그리고 36억 원 성마 지원금, 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이거 전부 이 뇌물로 걸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성, 롯데로부터 150억 원 뇌물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전체 징역 22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5년이 뇌물죄에 대한 것이다. 이런 근거들을 다 들이댄 것이 박용수 특검이었죠. 그런데 박용수 특검이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자, 그래서 지금 사기꾼 김모 씨가 박용수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약 직무 대가성이 있다면은 박용수 특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